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청와대 본관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만남이 전 세계 방산 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의 실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의 회동은 단순한 외교적 접견을 넘어 총 5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으로 수혈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방산 분야 150억 달러로 한화 약 22조 원, AI 분야 200억 달러로 약 29조 원, 도합 3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계약은 대한민국 한 해 국방 예산에 육박하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 유력 외신들은 이 충격적인 뉴스를 타전하며 한국의 부상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중동의 안보 지형을 새로 쓰고 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시스템을 설계하는 아키텍트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아랍에미리트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선택한 유일한 파트너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AI 기술력이 결합된 K-시스템은 중동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의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할까요? 과거 아랍에미리트는 안보를 위해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했고 무기는 그저 블랙박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술을 주겠다. 공장도 지어주겠다. 함께 만들자는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은 자주국방을 꿈꾸는 아랍에미리트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칼둔 청장이 이 대통령에게 100년을 동행할 형제라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2차 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며 그 성공 방정식을 아랍에미리트에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번 51조 원 수출 가시화는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닙니다. 척박한 사막에 모래바람을 뚫고 한국의 미사일이 하늘을 지키고 한국의 AI가 도시를 운영하게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영토의 경제적 확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51조 원 수주의 핵심을 냉정히 봐야 합니다. 프랑스와 미국 등 방산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비결은 압도적 가성비, 미친 납기 준수, 그리고 완벽한 신뢰성입니다. 그 중심에는 22조 원 규모의 천궁2가 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비싸고 인도가 5년 이상 걸리지만 한국은 즉각적인 전력화와 홀드론치 기술을 통한 360도 방어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명중률 100%를 기록한 직격 성능은 경쟁국들을 압도했습니다. 말뿐인 홍보가 아니라 실전에서 표적을 박살내며 한국 무기는 쏘면 맞는다는 절대적 신뢰를 증명해낸 결과입니다. 이번 딜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29조 원 규모의 AI 협력입니다. 현대전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요청한 것은 단순한 AI가 아닌 국가 전체를 제어하는 국방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사실상 국가 운영체제 설계를 통째로 한국에 맡긴 셈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강력한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한번 한국산 AI 플랫폼이 깔리면 향후 100년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조업과 IT가 완벽히 결합된 한국이 포스트 오일 시대의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독점할 확실한 보증수표를 쥐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51조 원은 우리 경제에 막힌 혈관을 뚫어줄 거대한 낙수 효과의 시작입니다. 방산 22조 원은 창원과 구미의 공장들을 24시간 풀가동시키며 수천 개 협력사의 향후 10년치 일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숫자를 넘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실물 경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한 AI 분야 29조 원은 우리 젊은 개발자들이 좁은 내수를 벗어나 글로벌 무대로 직행할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과거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 떠났던 건설 노동자의 나라가 이제는 중동의 안보와 미래를 설계하는 당당한 동반자로 격상된 것입니다. 51조 원은 끝이 아닙니다. 방산과 AI를 양날개 삼아 G5 선진국으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화려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4일 청검 수출 폭발 영상입니다. 방위사 합정은 명중률과 사거리, 관통력 등 주요 성능이
해외 유사 무기 체계 대비 동등 이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공대지 대전차 유도탄 천검이 수출 실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1차 양산 사업에 최근 6천억 원대 수주까지 현재까지만 7,248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3차 이상의 후속 양산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 단위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인데요. 현재의 추세와 국내의 소요에 따라 그 이상의 후속 양산이 이어질 여지도 충분합니다. 국방부는 소형 무장 헬기 개발에 진심이고 천검은 소형 무장 헬기의 핵심 무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다양한 파생형 모델로 개발될 전망이 높아 향후 수요도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천검은 한국이 자랑하는 공격 미사일로 개발부터 수출까지의 여정이 한국 국방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기존 유사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침투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며 적의 탱크는 물론 강화된 방어 시설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미사일로 자리를 잡는 천검의 눈부신 수출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개발이 완료된 천검에 대한 해외 평가는 찬사일색입니다. 2025년 기준 천검의 국산화율은 96% 이상, 관통력이나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선 대표적인 공대지 미사일 미국산 헬파이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천검의 사거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AH-1S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미국 토우 미사일의 2배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천검 의 경우 적외선 영상과 가시광선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통해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며 데이터 링크를 통한 유도탄 운용으로 명중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각종 테스트 지표에서 천검은 토우를 압도했으며 2024년 양산에 돌입, 2031년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사실상 천검을 위해 개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검은 우리 군의 핵심적인 무장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헬기는 대공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 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기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가령 1984년 첫 선을 보인 AGM-114 헬파이어는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무인기에서부터 보병 운용용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개발된 상태인데요. 히트탄두부터 이중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탄두, 비장갑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 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무기가 헬기에 장착된다면 그 위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두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폭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사거리까지 10km에 달해 적의 기갑 부대가 후방 지원 없이 이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이던 아파치 헬기에 사용할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의 수급이 원활치 않았고 록히드 마틴이 제시한 도입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탓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록히드 마틴의 갑질이 너무 심했던 것인데요. 아파치 헬기를 처음 도입하던 2015년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전군의 헬파이어2를 도입하지 못해 베트남전부터 사용해왔던 토우 미사일을 그것도 험비 장착용을 떼어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록히드 마틴의 갑질에 질려버린 대한민국은 이를 뛰어넘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고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천검이라는 놀라운 무기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2022년 천검의 첫 번째 시연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헬파이어2보다 작은 크기의 천검이 헬파이어와 유사한 관통력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과 아직 시제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인데요. 스펙상 천검의 길이는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으로 길이 1.6m에 직경 178mm, 중량 49kg인 헬파이어 대비 훨씬 가볍고 작은 크기의 탑재가 용이했습니다. 더구나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탑재한 헬파이어 대비 천검은 한 발 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 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차가 APS 등을 이용해 천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용자가 다시 천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헬파이어2에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없을 텐데요. 천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두뇌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천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 덕에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검은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뿐만이 아니라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사거리 연장탄, 특수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이었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입니다. 현재 천검은 양산 초기 단계로 개발 중인 여러 파생품이 있어 정확한 도입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스닷컴의 보도로는 헬파이어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가격에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 중인 아파치와의 호환성을 감안하면 수출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가는 더욱 내려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천검의 양산은 오롯이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양산 계획을 뒤따르고 있는데요. LAH의 양산이 3차 계약에 다다른 만큼 천검의 국내 수요도 최소 3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천검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내수 물량을 대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에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웠기에 천검은 현재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천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천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밀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검의 유선 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 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천검을 발사해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천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천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의 이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L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 앤 포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 앤 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천검에서 시작된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천검을 위해 개발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도 함께 해외 바이어에 관심받고 있습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공격 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화력은 결코 얕볼 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3연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각 1기씩 장착,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2발씩 총 4발의 청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이 2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존에 운용하던 코브라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 수준인 아파치와도 충분히 동시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화력은 물론 전천후 범용성, 가격까지 완벽한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올해도 청검의 글로벌 시장 폭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